샤론코치 연구사의 가장 유익한 프로그램이자 전문가 꿀팁 노블레스 오블리즈. 자, 오늘은요. 샤론코치 TV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강사 소개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멈추지 않는 순환선 이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자, 우리 감독님 여기 빵빠레 많이 터트려 주세요. 탑 오브 탑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제가 없는 사이에 그 사이에 여기 보니까 꽃보다 샤론코치 이런 것도 생기고 네. 살림이 늘었네요. 그렇죠. 우리 부모교육 전문가 선생님들이 감사하다고 사은회 때 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요거 이제 뭐 글자마다 아리가또 네. 고자이마스 뭐 이렇게 쭉 써 있네요. 그렇죠. 한번 해봐야죠. 자, 어떻게 지냈어요? 저요. Very well. 잘 지냈습니다.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싸고. 그러니까 인생이 희노애락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즐겁게 먹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를 풀어놓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먹고 자고 싸구의 주제라고 얘기할 텐데 그런 방식으로 같이 저도 그렇게 만나고 풀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점점점 더 예뻐져요? 뭐 인물이야 항상 끝내주죠. 뭐 얼굴 주사 이런 거. 아,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뭐 그냥 본연의 얼굴, 살이 찌면 천연 보톡스 살이 찐 거고요. 네. 살이 빠졌을 때는 이 천연 보톡스가 조금 내린 거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한 3주만 잘 먹으면 바로 원상복귀이기 근데 때문에 굉장히 요즘에 그윽해지시는 것 같아. 나이를 먹는 거죠. 얼굴이. 예전에 제가 우리 이호선 박사님 만났을 때는 정말 에너지, 네. 탱글탱글 에너지 이런 게 보인다면 또 요즘 보면 약간의 좀 품이 있는 우린 이걸 그윽한 성숙이다, 숙성이다, 발효다 이렇게 약간 얘기하죠. 음식 같잖아. 먹는 걸 또 좋아해요. 그럼요. 그것도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제가 좋아합니다. 네, 제가 옆에 있으면서 계속 호선쌤의 방송을 보다가 어떻게 됐구나. 그래서 제가 자꾸 막 뭔가 오지랖을 떨고 싶어서 그래서 호선쌤 보면 항상 뭐 하나도 어떻게 한번 제가 큰 돈은 없지만 그래도 여하튼 마음이라도 기꺼이 받아주실 거죠. 아유, 물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자,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 무슨 얘기 할 거냐면요. 지난번에 그 다이어트 우리 영상을 만들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아유, 네. 네, 저희 프로그램이 교육 프로그램인지 다이어트 프로그램인지 모를 정도로 일단 대박을 한번 치고 그래서 또 제가 모셨는데 오늘 사실 컨디션 안 좋으세요.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요. 아침에 그 MBC 거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집에 가서 잔뜩 먹고 네. 그다음에 조금 자고 왔는데도 여전히 이게 정신이 조금 잘 안 나네요. 그러면 이 메이크업은 누가 하신 거예요? 다 셀프입니다. 네. 너무 잘한다. 좀 하죠. 눈 식당계 3년에 라면을 끓였습니다. 네. 정말 전문가가 정말 10만 원, 7만 원, 6만 원 훨씬 낫네요. 뭐 괜찮다니. 워낙 또 이목구이 좋습니다. 예뻐가지고 자 이제 칭찬은 여기까지 하고 본론해 봅시다. 본론. 네. 제가 이제 이호선 박사님하고 항상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는 얘기. 그 중에서 특히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네. 그다음에 우리 부부 관계, 그다음에 사실 또 우리 둘 다 워킹맘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진학까지. 또 최근에 우리 또 교수님이 드디어 대학생 부모님 되셨죠. 이제 아들이 커서 덤비더니 돈 쓸 나이가 됐습니다. 네. 대학생 되면 돈을 쓰나요? 엄청 쓰죠. 그래요? 그럼요.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 품 밖의 자식이 돈이 더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또 수험생 어머님이시고. 네, 고3 아이가 하나 있고요. 그렇죠. 그래도 뭐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하죠. 엄마가 집에 없으면 애들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일단 집을 나가야 돼요, 엄마가. 아마 엄마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이미 알기 때문에 아이들도 다 알아서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냥 생존입니다. 생존입니까? 저도 아이들 한창 공부할 때 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떨 때 막 섭섭하다고. 내가 이제 한참 특히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차 끝나고 네네. 2차 준비할 때 행정고시 2차 준비할 때 제가 그때 해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뭐 제가 이미 여행 일정은 2달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 아이가 입시에 처해 있거나 네. 아니면 어떤 특별한 상황에 부모가 딱 옆에 있으면 물론 네. 좋겠지만 네.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바깥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잘 분산하니 망정이지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오롯이 너에게 에너지를 집중했다면 네. 넌 죽었다.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고마운 네. 줄 알아라. 그렇죠. 제가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래서 일단 2차 시험 본 한 이틀 전에 다시 귀국해서 아이냐 라이드에서 시험장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센스. 여태 미안하기도 하고 또 자칫 혼자 겪어야 되잖아요. 그런 그럼요. 것들. 뭐 제가 옆에 있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 어떤 아이들은 강하게 키우자. 네, 제 동의합니다. 생각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아침마당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자, 에듀 그랜드마. 에듀 그랜드마. 생각보다 제가 학부모들한테 듣는 얘기가 코치님, 저 이제 드디어 영어 유치원 가게 됐어요. 아, 그래? 어떻게? 아버님이 돈 내주신대요. 아버님께서 아버님이. 어떻게? 그랬더니 첫째 아이가 아버님한테 얘기했대요. 우리 동생은 영어 유치원 보내주세요. 초등학생. 형아가 자기 둘째 동생을 영어 유치원 보내달라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할아버지가 너무 기특해서. 진짜. 네. 리얼입니다. 혹시 그 큰애의 그 센텐스, 그 문장은 네. 어머니로부터 나온 건 아닐까? 그거야 뭐 이런 그들의 생각. 비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네. 이것도 뭐 어떤 경로를 거쳤든 할아버지 지갑이 열리면서 우리 아이가 사실 영어 유치원을 갈 수 있는데 영유가 교수님 네. 실제로 지역에 따라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많이 차이 나죠. 네. 뭐 우리가 사실 그 할아버지의 경제력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네. 최근에는 이제 할머니들의 운전 면허증이 어디까지 갱신이 가능하냐 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정도로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조부모의 교육에 대한 개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없던 트렌드가 이제 새로 시작이 됐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낯선 문화일 수는 있겠지만 그 당사자인 조부모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최근에 이제 복고가 다시 유행하는 레트로, 네. 뉴트로가 다시 반복되는 것처럼 그분들이 사실상 치맛바람의 첫 번째 세대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재생산이자 재구조화이고 또 재반복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낯선 문화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가장 강력한 트렌드로 자리를 또 잡고 있고요.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할아버지 지갑이 열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유치원 그 들어가는 비용만큼이 아버님 어머님께 우리는 들어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맞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들이 또 사랑으로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또 주시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또 만회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할아버지들이 학원에 오셔서 우리 아이들 저 용인에 있는 용인애들 보고 거기 보내주면 계속 학원비는 내가 내겠다고 이런 분들도 있으시대요. 저는 그 집에 입양이 되고 싶네요. 자, 세상에. 그러면 네. 교수님 왜 조부모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의 교육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일단은 그 손주들은 나의 아주 적통이고요. 핏줄이 가져다주는 그 힘과 에너지와 기대라는 것은 네. 세대를 반복하면서 나에 대한 내 자식은 나의 1차 생산물이고 내 손주는 2차 생산물인데 이 2차 생산물의 가치라는 건 어떤 것이냐 물리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실 내 아이들을 키울 동안에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에 대한 투자, 시간에 대한 투자, 물리적인 투자를 사실상 알지 못하고 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인 여유가 좀 생겨나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정말 어느 곳에 내 사랑을 표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조부모 시기거든요. 맞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 자식 키울 때는 돈 버느냐, 일하느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운동회도 안 갔고 졸업식도 못 갔다.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다. 우리 아버지 말씀 같으시네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고3인 줄 알고 네. 또 제가 입학식 졸업식 단 한 번도 안 오셨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경제적 여유도 좀 있으시고 시간도 있으시고 또 생각보다 젊으시잖아요. 건강하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젊진 않으십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나 이제 정정하시죠? 지갑은 점점 지갑이 잘 열리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 애들이 손자네 덕을 많이 한번 보죠. 가보고, 예, 그다음에 유치원에서 하는 발표회도 따라가 보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뭐 등록고들하고 명문에 들어가면 또 사진도 한 방 찍으시고, 그럼요. 이거 너무 좋아하시는데 또 그 안에 뭐가 있냐? 내가 옛날에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자식은 명문학교 보냈다. 반듯하게 의사 만들었다. 그럼 너도 내가 돈을 댈 테니까. 네 자식도 의사 만들어라는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많으신 거야. 가업계세. 스카이 캐슬이네요. 네, 스카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자녀에 대한 기대라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세대를 거듭하면서 또 다른 손자녀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닌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나의 성취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나이가 들면서 크게 보게 되고요. 네. 이런 큰 그림을 보고 나면 내가 했던 이 성취에 대한 보람도 느끼지만 또 다른 성취에 대한 욕심도 또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갖게 되는 이 더 큰 사랑의 크기가 손자녀에 대한 더 큰 사랑의 크기가 사실 그 어떤 성취로도 이어지고 이 성취의 중간에 역할을 하고 개입의 여지가 가장 큰 그 부모들에게 압력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 말씀과 그 지원은 또 너무 감사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에 대한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곧 나의 시어머니, 시아버지나 혹은 장인, 장모님이 해주시는 그 사랑의 빚에는 네. 일정 부분 우리가 또 페이백 서비스 해야 되는 이유도 있는 거죠. 보답해드려야 되는군요. 네. 어떤 결과물로. 그렇죠. 근데 요즘도 어떤 것도 있냐면요. 요즘은 손자, 손녀들의 물건을 음. 부모가 사주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업체를 말하기 좀 어려운데요. 뭐 안마의자가 요즘 어린이용으로 나왔거든요. 그거 있죠. 네. 네네. 그래서 키가 커진다, 성장, 집중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알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까짓 거 우리 손자 하나 사주자라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거기 혹시 할머니가 나이가 네. 들어가면서 키가 줄면서 그 사이즈에 맞아서가 아닐까요? 아 사이즈 자체가 사이즈가 맞아서 네. 일석이조로 네. 손주도 쓰고 나도 쓰고 네. 님도 좋고 그래서 뽕도 생각보다 따고. 그 마케팅을 그쪽으로 음. 많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워낙 아이들 용품이 고액도 많잖아요. 아, 그럼요. 고가가 많죠. 그래서 선물로 모아서 이렇게 준다. 여하튼 교육에 관심이 있고 특히 입시에 관심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고 있다. 이거는 아마 거의 요즘에 세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실제 종교 단체에 한번 가보시면 네. 절이나 교회나 뭐 성당이나 네. 할 것 없이 우리가 입시 가까웠을 때 왜 백일기도 그렇죠. 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네. 뭐 이런 거 하는데요. 거기에는 실제 엄마 아버지들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사랑에 대한 전적인 표현이자 실제 이분들이 어느 시점에 아이가 대학 시험을 보고 네. 어느 시점에 우리 아이가 입시에 임박해 있고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기도로서 이제 정말 좋은 에너지를 많이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더 확장을 한다면 실제 제 상담할 때, 제가 강의할 때 할머니들이 많이 오세요. 제 강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과거 한 4, 5년 전만 해도 할머니들은 사실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학년기 아이들이라든지 요 아이들에 대한 관련된 부모 교육이나 그 관련된 강의를 하면 대부분 부모님들, 엄마들이 그렇죠. 주로 메인이었고 거의 100%라고 봐야죠. 네. 최근에는 희끗희끗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멋지게 차려입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네. 종이를 들고 오셔가지고 이분 이제 아날로그니까요. 네. 직접 다 적어가시면서 중간중간에 사진 찍어가면서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강연 끝나고 질문하신 분들도 그분들이에요. 다 그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교육에 예 한번 하시겠다. 근데 그들을 들어오면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전에 우리 아이를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학교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 무슨 업체에서 임원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키워줘야 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손자 교육에 매달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갑작스럽게 그 손자녀 교육에 뛰어든 분들이 아니고요. 네. 그 손에 손자녀들의 생명이 컸어요. 그렇죠. 크면서 네. 아이의 처음에 첫 번째 교육인 우리가 집으로 왜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감각 교육도 하고 네. 이런 한글도 가르쳐주는 선생님부터 컨택을 시작했던 건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처음에 그 방문 선생님, 방문 교사를 만나고 그 뒤로는 영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그냥 일반 유치원이든 찾아다니면서 엄마들 사이에 도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도 네. 사실 할머니의 몫이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들이 전적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이제 애가 학교를 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RIDE, ride,
데려가고 데려오고. 이제 그러니까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셨습니까? 이렇게 안전 측면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개입이 되는데 사실 그러면서 할아버지도 전적으로 아이들 공부회장에 뛰어들게 되고요. 네. 이게 세월이 흐르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수 사회, 네. 100세 시대 건강하면서도 자기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그랜드파, 그랜드마들이 네.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여러 공부 마디마디마다 그 문지방마다 함께 그 문지방과 그 마디를 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취업을 해서 그 취업을 한 다음에 진급에 이르기까지도 끊임없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 관심과 손길이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구청에서도 서울의 25개 구청에서도 돌봄이들, 예, 손주 돌봄이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혜택도 주시고, 그렇죠. 또 교육도 시켜주시고, 자 이제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서 특히 딸과 며느리들이 일하는 시대가 많기 때문에 이제 할머니들이 건강한 할머니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오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일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늙고 아프시는 분들도 많죠. 늙고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간섭을 많이 하시죠. 간섭 에너지가 너무 많으시군요. 그렇죠. 그 파워풀 슈퍼파워 제가 볼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계의 어벤져스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짜잔 나타나셔서 네. 역할을 해주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네. 그렇다 보니 이 실제 아이의 엄마 아빠하고 이 교육관의 충돌이 충돌. 생겨나는 경우가 네. 생겨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내 며느리의 교육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찾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막상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입시 정보에 훨씬 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시고 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보다 더 많이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많이 하시는군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의 적극적인 면이 있다면 오히려 그 부모 세대는 그렇게 하면 인생 지칩니다. 공부가 다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약간은 구성을 해서 아이를 일종의 프로젝션처럼 해가는 프로젝트 하는 방식으로 키우고자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반면에 네. 조금 느슨하고 인생을 좀 워라벨 이렇게 네. 생각해서 아이의 의견이 또 의견을 존중하는 게 더 필요하다. 네. 이런 입장차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에 왜 뒷방 노인이나 네. 혹은 뭐 이렇게 그 포대기에다 애 얹고서는 네. 쫄쫄쫄쫄 빨리고 이제 애 네. 코 쓱 나오면 이렇게 싹 닦아주고 이런 할머니 시대는 완전히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정말 이 며느리나 딸들도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정말 권한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 양육이라는 게 교육적 차원까지 합치자면 적어도 청소년기가 끝나는 만 24세까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치자면 한 25세까지 네.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 25세, 25년이라고 하는 4분의 100년에 해당되는 그 여정 속에 네. 실제 양육자가 대부분은 엄마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네. 이거는 구세대적인 이야기고요. 네. 이제는 할머니가 전적인 주 양육자로 등장을 하고 할아버지가 그 보조 양육자로 등장을 하면서 실제 이분들이 아이들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맞아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옛날에는 집안에 양육을 중심으로 한 의견이 아빠와 엄마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사공이 넷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 그러면 과연 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잘만 한다면 항공모함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크루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배일 것이냐 또 어떻게 사공들끼리 잘 합을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 아름답고 멋진 조종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산으로 가는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간에 최근 들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가족 내 이런 교육 갈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계층 간, 같아요. 가족 간, 그렇죠. 예, 교육 갈등. 저는 사실은 박사님 어떤 얘기를 들어봤냐면 저희 남편이 그 아파트에 있는 그 사우나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갔다 와서 우리 아파트는 사우나가 없는데. 나 너무 신기한 얘기 들었어. 네.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가 잠깐 지금 회원동에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할아버지가 이제 오셔서 뭐 언제 이사 오셨어요? 하고 이제 두 분이 아마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들은 뉴스가 뭐냐면 그 중구 명동에 중국 학교 있잖아요. 네네. 소학교. 네네. 거기를 보내려고 제가 사는 아파트가 학군이 있는 거예요. 중국. 네. 어. 그래서 딸이 네.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데 자기 손자를 한국 국적인데 중국 학교를 보내려고 여기 이사를 와서 할아버지가 라이드를 하는 거예요.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 제가 학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중국 학교 학군이 있다는 얘기 또 처음 들어본 거예요. 아 이만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손자 교육에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진짜 실천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꼈죠. 제가. 그렇죠. 왕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애들 눈깔 사탕 사주면 됐어요. 그러다 조금 크면 쌈짓돈 저기 안쪽 한복 안쪽에 있는 속구 열어서. 있죠? 속꽃 안쪽에 있던 그 네. 이제 조금 쪼글쪼글해진 그 돈 꺼내주는 게 다였지만 네. 이제는 어떻게 카톡으로 돈을 쏴드립니다. 손주들에게 네. 자 손주님 카톡 자 돈 들어 갑니다 하면 이제 평 들어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아이들의 학원비도 결제를 할아버지 할머니 통장에 살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그쪽에 가서 가장 적절한 교육 환경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학교를 보내기 위한 선생님까지도 직접 모집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네. 아, 우리가 이 할파 시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이들이 젖먹이 시절에 보육의 시절에만 함께하는 네.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거를 관여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관점으로 보자면 이분들과의 조우, 곧 어떻게 잘 협업을 해서 네. 아이를 잘 성장하고 양육과 교육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교육 환경 구성체 네. 이런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자기의 들어요. 역할을 참 정확히 알고 그렇죠. 남의 역할에 침범하거나 남의 역할에 혼수를 두면 서로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도움을 받는 것만큼 내가 그들을 존중해야 되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은 그냥 지분을 나눴으면 좋겠네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이 지분이란 말이 네.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을 줄이야. 사실 우리가 한 네. 그 파이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정해진 파이에서 역할과 그 분할, 영역을 네. 나눈다는 건 네. 다툼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역할이 분명하다는 얘기는 정체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가 과거에는 없었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새로운 이름표를 네. 달아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새로운 역할을 또 기대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아, 21세기가 또 교육이 주는 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대의 특징을 재구성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전문가 꿀팁 노블레스 오블리주 숭실사이버대학의 이호선 교수님과 요즘 교육 트렌드 특히 에듀그랜드파 그렇죠. 예, 교육에 관심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 들어봤습니다. 너무 재미있는데요. 역시 전문가는 다른데요. 네. 그 똑하는 거 나중에 한번 연습해서 이거요? 저한테 한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죠? 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에듀파파, 네, 에듀파파 남편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